깊이 있는 대화의 즐거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힐링시켜 드립니다. 김영대의 스크루브 뮤직 인터뷰 콘텐츠죠. 디톡스.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벌써 연말이 됐어요. 깜짝 게스트와 함께 오늘 디톡스 오랜만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섭외를 했는데 또 깜짝 놀란 그런 또 섭외 결과로 이어졌어요. NCT 127 그리고 NCT DREAM 그리고 이제는 솔로 가수로도 우뚝 서고 있습니다. 해찬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CT의 멤버 해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네. 네, 어색하다. 그쵸. 네.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네. 진짜 만나게 되는 건가? 약간. 진짜요? 네. 사실 너무 나오고 싶었고 음악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은 되게 많지 않다 보니까 항상 뭐 잠깐 뭐 앨범 소개 정도만 늘 하고 그렇게 뭐 다른 컨텐츠들만 찍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음악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너무 나오고 싶었어요, 진짜로. 약간 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렇고 네. 뭔가 이런 음악 얘기를 사실 지금 활동 기간도 이제 끝났는데 그쵸, 네. 활동 기간 끝나고 아티스트가 뭔가 얘기하는 것도 사실 거의 없는 일이고 네네. 이 바닥에서는 그리고 그것도 음악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해찬 씨 본인이 어떻게 좀 약간 의지가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네. 되게 놀랐어요, 사실은. 진짜요? 네. 저는 왜 평소에 네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앨범이나 제가 뭐 이렇게 포스팅을 할 때 그냥 아티스트를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태깅을 보통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제가 사실 뭐 그거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잘 몰라요. 네네네. 근데 제가 언제 한번 진짜 예외적으로 DM으로 해찬 씨한테 네네. 언제 기회가 되면 음악 얘기 한번 해보면 좋겠다. 솔직히 저는 그 언제 읽을지도 모르고 뭐 이번 활동이 아닐 수도 있고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읽으시고 섭외에 또 응해 주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신기했어요. DM을 제가 볼 일이 없어요. 그죠? 너무 사실 많은 양의 DM이 와가지고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근데 정말 딱 우연히 조금 늦게 보긴 했는데 딱 온 걸 보고 나가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또 매니저 형이 또 만났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매니저는 안 된다 그랬겠죠 뭐. 아니요. 오히려 저는 나가고 싶다고 하면 어떠냐라고 이제 얘기해서 아무래도 이런 음악 팟캐스트 나가서 뭐 앨범 이야기를 턴다거나 뭐 약간 아티스트로서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시겠지만 흔치는 않잖아요. 그쵸. 이게 사실 팀 단위 앨범은 사실 저 혼자 이 앨범을 다 소개하기에는 제 생각이나 영향력이 사실은 되게 조금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쵸. 오히려 솔로 앨범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좀 생각들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다 해서 저는 너무 좋다고 오히려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웃긴 게 저는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내심은 안 하겠지? 그러니까 뭐 안 하고 이 DM도 그냥 늘 그렇듯이 잊혀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하고 싶다고 답을 줘서 제가 진짜 맞냐고 제가 몇 번을 확인을 했어요. 진짜요? 네, 진짜 이렇게 회사 통해서 그랬더니 그렇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렇다면 저 진짜로 무슨 이런 대본이나 이런 거 전혀 없는 방송이고 정말 음악 얘기만 철저하게 해도 되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되게 신기해요. 근데 그 혹시 아실지 모르는데 우리 이번이 처음 만난 게 아니고 저 기억나요. 기억나요? 미국에서, 진짜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저. 그게 제가 그래서 첫 투어 때인가쯤 이때. 뵀으니까 맞아요. 이게 완전 오랜만에. 오리진? 맞아요. 그게 거의 6년 전일 거예요. 2019년 5월이에요. 맞아요. 저 완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구나. 사실 평소에도 되게 많이 챙겨보고 있어가지고. 아니 그래서 그때 제가 왜 그 장면이 너무 기억나냐면 사실 그때 뭐 말은 몇 마디 안 했거든요. 그쵸, 주로 도영 씨랑 태용 씨가 얘기를 그때 그 시절엔 그랬죠. 둘이 거의 인터뷰를 전담하고 뒤에 진짜 약간 뒤에 저 배경처럼 약간 수줍게 앉아 있었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처음에 등장을 할 때 해찬 씨가 먼저 등장을 했어요. 근데 저를 보고 되게 반가워하더니 평소에 리뷰 같은 걸 내가 잘 보고 있다. 그래서 내가 놀랐죠. 그런 걸 찾아보는구나. 사실 되게 좋아요. 그런 거 보는 거를. 진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드백이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저는 정말 제 주관과 제 생각으로 늘 녹음이나 뭐 앨범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팬분들의 반응이야 늘 얼굴 뵐 기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데 정말 음악을 이렇게 약간 평론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앨범일까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만약에 네. 뭐 내가 생각해도 잘 만들었는데 네네. 뭐 우연히 들었는데 그분이 이게 평한 사람이 그런 의도를 알아주고 좋은 말을 해주면 기분이 좋지만 그쵸, 네네. 딱 들었는데 너무 막 너무 전곡을 찌르는 단점을 얘기한다거나 네네. 막 아쉬운 점을 얘기하면 좀 상처받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성격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저는 오히려 그런 피드백을 듣는 걸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장점보단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좋은 것보다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걸 더 좋아하는 게 물론 그 사람도 그거에 주관적인 그렇죠. 의견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물론 그렇게 좌지우지 되진 않겠지만 제 생각에 그러니까 남이 뭐라고 한다고 네, 내가 그걸로 그쵸. 홀라당 넘어가진 않겠지만 그러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이런 시선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요? 네. 그럼 약간 지웠었는데 단점을 다시 되살리기를 해갖고 좋습니다. 네. 주변에서는 누가 좀 칭찬 보시고 네. 누가 뭐 멤버들 중에서도 좋고 누가 약간 좀 비판적이고 좀 그래요? 좀 애매한가요? 어려운데 저는 근데 사실 제 주변 스태프분들은 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진짜로? 편인 것 같아요. 예. 이거 좀 아쉽고 이거 별로다라고 얘기를 좀 되게 많이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인가요? 뭐 아쉬운 건 또 아쉽다고 하고 진짜요? 예, 그래서 어. 저는 오히려 근데 그런 나중에 뭐가 아쉬웠는지 따로 하나 녹음을 해주세요. 좋죠. 예. 네, 좋아요. 그렇구나. 주변에서 막 늘 막 칭찬만 하고 그러는 네. 건 또 아니구나. 저희 멤버들도 음. 제 솔로를 듣고 칭찬만 하진 않았어요. 진짜요? 예, 너무 어렵지 않냐부터 조금은 뭐 조금 덜어내도 되지 않냐부터 시작해서 그런 얘기도 주고 칭찬도 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제 음악을 들려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 뭔가 어떤 심리일까 그게? 평가받고 싶은 기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보다는 네. 왜 무풀보다 악풀이 낫다 막 이런 그쵸, 말도 그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저 실제로 이 테이스트라는 앨범을 작업하기 전에 이제 담당 A&R 직원을 이제 정해야 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와. 했어요. 왜냐면은 그 생각은 이미 제가 갖고 있으니까 대신 나의 반대쪽에서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랑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실제로 제가 했었던 얘기거든요. 오. 그래서 약간 칭찬을 막 그렇게 반가워하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와, 네. 진짜요. 네. 그건 저는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앨범은 사실 저는 팬분들을 위해서 낸 거고 팬분들한테 좋으면 됐다고 생각을 하지 그 이외에 다른 분들이 좋다고 해주시는 게 감사하지만 그게 막 저한테 어깨가 올라가고 막 뿌듯한 그런 요인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런 그러니까 상업적 성공을 바라고 낸 앨범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성공을 할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한 기회겠지만 그걸 떠나서 그냥 깊은 좋은 음악을 팬분들께 들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임한 앨범이긴 했어요. 그런 것처럼 보여요, 사실. 네. 실제로 그렇게 들리고. 사실 그게 너무 잘 드러났나라는 다 드러났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너무 그런 의도가 있겠나? 네. 그러면은 사실 주변에서 야 이거 너무 좀 무겁지 않아? 좀 너무 좋은데 진하지 않아? 약간 대중적인 건 없지 않아? 라는 말이 약간은 네. 좀 내 마음속에 좀 그 기분 있잖아요, 살짝. 네네. 이중적으로 뭔가 그 말은 좋은 말은 아니지만 네네. 왠지 그렇게 생각해 줬다면은 다행이다, 감사하다. 다행이다. 네. 그러니까 대중적이라는 게 저는 사실 요즘 와서 더더욱 잘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뭔 것 같아요, 대중적이라는 거. 나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네, 그렇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대중성을 위해서 음악을 해왔던 사람이라서 NCT를 벗어난 해찬이에게 대중적인 음악은 어떤 음악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답이 도저히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팀에서 할 수 없었던 낭만 있는 음악을 찾아보자라는 생각으로 곡을 찾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신기한 게 네. NCT는 원래 네. 진짜 이 씬 안에서도 네. 대중성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그쵸. 네.
그룹이고 늘 보면 좀 앞서 나가고 좀 아방가르다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룹인데 거기서 벗어나서 낭만적인 음악을 한다 그러면 대중적으로 간다고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죠, 결과는 그렇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왜 NCT의 음악이 되게 네오하다라는 맞아요, 네오하다. 그 말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돌이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음악을 늘 찾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체리밤도 그렇고 영웅도 그렇고 이게 되게 어려운 음악인 건 맞는데 그럼에도 그 안에서 대중성을 잡아내려고 되게 뭐 안무적인 거나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좀 많이 찾고 고민을 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그랬었던 앨범을 해왔었던 사람으로서 그거랑은 좀 진짜 아예 한번 떨어져서 좋은 음악이 뭔지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해보자 하고 달려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네. 이미 다 알지만 네. 너무 뭐 동시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딱 정말 정확히 동시에 하는 거는 아니지만 네. 127도 네네네. 하고 어떻게 보면 내 자아를 약간 그 네네. 관계성 내에서 새롭게 자꾸 매번 스위치를 해서 네네. 근데 이제는 이제 솔로까지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 활동이 사실 너무 많기도 하고 네네. 다 다르기도 한데 좀 힘들다거나 혹은 힘든 가운데서도 이거는 내가 터득한 지난 네. 10년의 노하우라던가 이런 게 있어요. 일단 사실 뭐 스위치가 된다라는 그 질문을 사실 팬분들한테도 정말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요? 이게 127 드림 활동을 하면서 이게 컨셉이 아예 다른데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라는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127과 드림에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곡별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얘기하면은 콘서트를 해도 127 콘서트 안에 똑같은 분위기의 곡만 있는 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체리밤 영웅 같이 센 노래가 있고 뭐 우산 같이 조금 밝은 노래도 있고 되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생각했을 때 저는 그냥 그 곡에 몰입을 하는 거지. 난 지금 127이니까 127의 해찬이 돼야 돼. 이거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냥 그 곡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냥 그 컨셉을 받아들이는 제가 좀 더 유연해지기도 하고 좀 자유로워지기도 하다 보니까 그게 더 쉬워지는 거지. 막 127은 어떻고 드림 어떻다의 생각을 막 하고 있진 않아요. 두 개가 딱 나눠진 건 아니다. 네네네. 근데 방금 이제 여유로워진다, 약간 자유로워졌다 그런 말을 네. 했는데 그건 어떤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연차가 쌓이면서 바뀌는 부분들? 옛날에는 사실은 주어진 대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안무를 받아들였을 때도 가르쳐 준 대로 무대 올라가서 해야 되고 제스처도 정해준 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연차가 쌓이니까 이거는 너무 재미없는 일인 것 같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매번 똑같은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저만의 것이 이제 조금씩 생기고 조금 실수하더라도 트라이 해보고 막 그런 게 되니까 그 안에서 진짜 놀게 된다라는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놀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위덴 보이스 인규 씨랑 네네네. 얘기를 했는데 NCT를 정말 오래 같이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 연차와 실력과 여유가 엄청나서 정말 최근에 작업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디렉을 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알아서 놀게 했다 막 이런 말 했는데 저는 네. 그 얘기 듣고 좀 많이 놀랐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127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얘기하면 칼군무랑은 조금 거리가 멀어요. 멤버들의 개성이 일단 너무나도 확실하고 뭐 솔로 앨범을 많이 냈으니까 그 각자의 솔로 앨범만 들어도 사실 다 너무 다르거든요. 그렇죠. 본인의 추구미도 확실히 다르고. 근데 저는 그 인규 형이랑 작업했을 때 정말 찰떡이다라고 느꼈던 게 본인 거를 지켜내면서 그 같이 노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안무를 짜 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오히려 되게 신나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작업이 스트레스라면 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삐그덕 할 때는 진짜 재밌게 했어요. 그 삐그덕은 그래서 저는 그 삐그덕이라는 게 어떻게 저렇게 잘 짜여지고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분위기가 나오지 했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너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짜 네. 그 팀의 능력을 믿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좀 새로운 관점이었었고 실제 그게 좀 됐다는 게 그 정도 좀 어떻게 보면 노하우가 능력이 좀 있구나 네, 이제 그런 그쵸.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될 연차가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거의 10년. 이제 내년에 10주년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새삼 나이가 되게 다가왔어요. 뭐냐면 네. 어떻게 보면 그 탄생 25주년 네. 탄생 그쵸, 25주년이고 그 중에 10년 플러스 알파죠. 네. 가수를 한 거고 그쵸. 아티스트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거의 10년 만에 솔로 앨범을 네. 낸 거고. 그러니까 어떤가 좀 새삼스러워요. 그러니까 22, 셋하고 25 좀 뭔가 느낌 많이 다를 그쵸,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제 음악 방송만 가도 네. 사실 이제 너무 세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좀 네, 나이가 그러니까- 엄청 많은 것 같지만 그러니까 실제 그렇진 않아요. 나이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맞아요. 그 데뷔한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예를 들면 데뷔했을 때 음악 방송 갔을 때 막 2PM 선배님들 있었고 비스트 선배님들 있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막 너무 듣고 자란. 듣고 자랐던 선배님들이 눈앞에 있으니까 신기한데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들의 눈에도 이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나?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뭔가 좀 아쉽지만 저도 좀 새로운 뭐가 아쉬워요? 약간 이미 어른이 네. 됐나? 약간 그런 거? 새로운 세대로 아직은 보이고 아, 싶은데 이미 그들과 또 팬분들의 눈에는 이제 연차가 꽤 된 아티스트가 됐기 때문에 잘하는 것밖엔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신기했냐면 25이면 이제 20대에서도 30대에서도 네, 똑같은 거리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아까 나랑 처음 만났을 때 찍은 사진은 2019년 사진이고 네, 그 이전에도 이미 드림으로 내가 노래도 들었었고 네, 그러니까 와 나이에 비해서 엄청난 경력이 있다. 그 생각을 되게 먼저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솔로 앨범은 사실은 굉장히 좀 늦게 나온. 그렇죠. 근데 그것이고. 저는 원래 25살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으로 25살인데 그게 정해져 있었어요? 저는 원래 왜요? 그러니까 어쨌든 팀에 되게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있었고 그렇죠. 네. 특히나 저는 두 팀에 있기 때문에 개인의 것에 욕심을 부리기에는 사실 물리적 시간이 되게 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내려면 낼 수 있겠죠. 언제든 회사에서 곡 해주고 그냥 가서 녹음만 하고 막 이렇게 낼래요, 하면, 막 내주세요. 네, 막. 하면은 뭐 어떻게든 내겠죠. 근데 첫 번째 솔로 앨범이니까 진짜 제대로 제가 마음에 들게 내려면은 25살까진 기다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가지고 진짜. 딱 25살이 되고 싶었는데 어떻게 딱 25살이 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전에는 한 번도 회사에다가 나 내고 싶다. 네, 나 꼭 내겠습니다. 솔로 앨범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당연히 있었죠. 왜냐면 저도 솔로로서 앨범을 내고 싶어서 가수가 되고 싶었던 거니까. 아니 그리고 그 회사는 되게 막 뭐 진짜 고종현 씨부터 뭐 태민 씨부터 네. 어린 나이에 솔로로 활동한 역사가 태연 씨도 그렇고 많잖아요. 그쵸, 그걸 네네. 보고 자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데뷔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팀으로 활동을 하고 멤버들과 너무 오랜 시간 지내고 하니까 팀에 애정이 너무 생기니까 내 솔로 때문에 팀에게 조금이라도 피해주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그냥 솔로를 하지 말까라는 생각까지도 갔었는데 진짜. 네.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9년 동안 제가 9년 됐으니까 9년 동안 솔로 앨범이 너무 듣고 싶다고 얘기를 해준 팬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회사에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저 솔로 앨범 내고 싶습니다라고. 그랬더니 뭐래? 그래서 하자라고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얘기한 지 1년 만에 나왔어요. 앨범. 네. 그랬구나. 네. 저 그러면 약간 그 전에 솔로 앨범을 기획하기 전 단계에서는 그러면 특별히 내가 솔로 앨범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다고 하니까 네네. 그러면 이번 앨범은 어떻게 보면 솔로 앨범을 내겠다고 하고 나서부터 모든 게 다 생각을 떠올려서 한 건가요? 아니면 그쵸. 그 전에 있던 생각들이 좀 모아졌었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면 이런 걸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하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평생 생각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가수라는 꿈을 제가 사실은 기억도 안 나는 그 나이 때부터 꿈꿔왔던 꿈이었기 때문에 누가 나의 가장 저런 사람 되고 싶어가 누구였었어요? 전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역시. 네. 또 MJ로 또 대동단결이야 우리는. 네. 마이클 잭슨이 뭐, 그러니까 뭐 어떤 무대였어요? 어떤 노래였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9살 때 네. 9살이 아니다. 11살 때 네. 11살인가 12살인가. 근데 침대에 누워 있다가 자려고 누워 있다가 약간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마이클 잭슨 도대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길래. 하도 마이클 잭슨. 왜냐면 하니까. 노래는 몰라도 이름은 아는 사람이잖아요. 심지어 노래도 거의 다 아는 가수인데 도대체 얼마나 유명하고 좋길래 이렇게 마이클 잭슨 하나 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 음악 사이트 들어가서 핸드폰에 마이클 잭슨을 딱 쳤는데 첫 곡이 빌리진으로 딱 뜨는 거예요. 그때 딱 처음 들었는데 무서웠어요, 되게. 그 빌리진을 듣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요? 뭔가 압도당하는 그 느낌이. 그렇죠. 좀 세. 예. 좀 세. 막 중간에 막 아우 막 하면서 그런 소리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처음 마이클 잭슨 노래를 듣고 그때부터 한 2, 3년 동안 진짜 미쳐서 살았었어요.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좋아했다는 말이 그게 진짜 네, 찐이었구나. 아직까지도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그렇구나. 그러면 약간 그런 그림? 나를 이제 마이클 잭슨이라는 가수에 투사를 해서 나도 솔로 앨범을 하면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를 생각은 했을 텐데 네네. 사실 근데 그거가 내가 마이클 잭슨 같이 뭐 데인저러스 같은 노래를 해야 되겠다 꼭 그쵸. 그런 네.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약간 지금과 같은 뭐 R&B 계열의 내가 아티스트로 스스로 내가 좀 그림을 한번 그려봤던 거는 어느 시기부터였던 것 같아요? 기억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마이클 잭슨 음악을 딱 처음 들었고 앨범을 처음으로 이제 갖게 됐고 무대 영상을 보면서 그때는 나도 무대에서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너무 좋다라는 생각으로 봤던 거예요. 진짜 정말 단순 팬심으로. 팬심이구나. 근데 이제 연습생을 하면서 이제 회사에서 맨날 얘기했어요. 카피 많이 하라고. 좋아하는 가수 카피 많이 하라고 했을 때 그럼 당연히 저는 이제 마이클 잭슨을 카피하기 시작하고 춤 따라 추고 막 이렇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런 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제가 예전에 뭐가 제일 처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해찬 씨 목소리를 처음 딱 듣고서 네. 생각했던 게 어린 마이클 잭슨, 그러니까 20살 근처 네. 전까지의 마이클 잭슨 목소리가 너무 떠오르는 거야. 네. 그거 되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고 네. 되게 앳되면서도 좀 청량하면서도 되게 심지가 있는 그런 소리라고 생각해서 되게 MJ 같은 목소리가 나왔는데 되게 귀한 목소리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진짜. 네. 네,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도 되게 많이 알아요. 제가 네. 뭐 리뷰 영상에서도 제가 해찬 씨 목소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네. 했던 게 제가 약간 저 개인 취향이기도 한데 뭐 잭슨 5 시절의 마이클 잭슨이나 어렸을 때 휘트니 휴스턴이나 네. 막 SWV 같은 약간 그 계열이 있어요. 약간 네. 되게 앳되면서 청량한 목소리의 네. 계열인데 그거를 되게 정확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이클 잭슨 음악을 듣고 자라서 그런 거. 그런 거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뭐 이미지 뭐 아티스트적인 생각은 갖고 있었고 네. 본격적으로 이제 앨범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이제 그때부터 구체적인 음악에 대한 생각이 들어간 건가요, 그러면? 아니면 그 전에 예를 들면 내가 앨범을 내면 뭐 지금부터 한 2년 전, 3년 전쯤 네. 내가 어쨌든 25 정도로 생각을 했다면서요. 네네네. 그럼 내가 한 23 뭐 이때쯤 뭐 앨범을 내면 이런 음악을 한번 해봐야지 그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디지 형의 영향을 사실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 자신에 대한 장르의 그걸 못 찾고 있을 때 있을 때 나는 어쿠스틱도
어쿠스틱인가 팝인가 뭐지 나는 어떤 장르의 음악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고 있을 때쯤 디정을 만났고 그게 뭐 디정이랑 훨씬 더 전에 작업을 했었지만 본격적으로 영웅 앨범쯤부터 이제 디지 형이랑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형이 주는 곡이 너무 재밌고 그 형의 스타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잘 맞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형이랑 뭐 음악 얘기 조금 해보고 뭐 같이 작업도 조금 해보면서 아 나는 이런 음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이제 가지게 되면서 R&B라는 장르를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 앨범을 준비할 때 디지 형한테 사실 제일 먼저 얘기를 했고 형 저 이제 솔로 앨범 내고 싶다. 네. 형이랑 하고 싶어요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앨범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네. 딱 떠오르는 순간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게 다 연결이 되는구나. 영웅 앨범 나오고 나서 네. 제가 그 앨범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그 앨범에 대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거기 참여한 사람도 너무 많고 하니까 제가 그때 유일하게 이제 연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디지 씨였었어요. 네. 왜냐면 제가 디지 씨를 그 옛날에 디즈 솔로 1집 나오던 네. 시절부터 아름아름 알고 있었어요. 그 중간에 네.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앨범을 제가 Get Real이라는 앨범을 제가 네. 리뷰를 한 적도 있고 그 좀 인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더니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네. 인터뷰 때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노래가 어떻고 하다가 해찬 씨 보컬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뭐 몇 개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되게 뭐 이렇게 흡수력이 빠르고 네. 음악에 대한 센스가 되게 대단한 친구다. 막 그런 얘기도 했었고 네. 또 하나는 제가 그때 좀 인상적으로 들었던 얘기가 음악을 배우려는 의지가 되게 강해서 네. 지금 뭐 이렇게 같이 뭐 좀 해보고 있다. 아, 네. 그러니까 슬슬 뭐 해보기 시작하고 있고 나도 알려줄 거를 또 많이 알려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때였나요? 그때쯤이죠. 정확히 네. 영웅 때쯤이었고 정말 수줍게 형 번호 물어봐도 돼요? 해가지고 형 번호를 받고 사실 작곡가 분들은 굳이 저희랑 같이 곡을 안 써도 돼요. 왜냐면은 어쨌든 본인의 시간이 곧 그들의 곡을 쓸 수 있는 시간이고 그렇죠. 네. 저랑 곡을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검증된 작곡가가 아닐 뿐더러 실력이 사실 거의 없는 수준인데 근데 그럼에도 형은 제가 이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해주겠다고 해서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곡을 계속 썼었어요. 그때 형이랑 회사 작업실에서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사실 진짜 너무 재밌다. 이 형이랑 하는 게 너무 재밌다라는 그거 하면서 그때부터 진짜 계속 형한테 매달리면서 그랬구나.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만남이 되게 결정적이었네요. 네. 근데 좀 얘기 들으면 약간 좀 납득이 안 가는 지점이 보통은 네. 송라이팅 세션을 하잖아요. 네네네. 뭐 앨범에 이제 프로젝트가 정해지면.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진짜 되게 그냥 사적인 맞아요. 작업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이게 뭐 앨범에 들어갈 곡이라고 생각하고 작업한 것도 아니고 정말 쉴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자기 개발 아니에요, 자기 개발? 정말 어떤 느낌이냐면 형 저 시간 되는데 이때 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니까 형이 진짜. 알겠어 라고 해가지고 하게 된 거였어요. 근데 그때는 약간 무슨 생각이었어요? 전 그때 그냥 배우자는 생각이었어요. 음악을 그러니까, 배우고 싶어서?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노래, 춤, 작곡, 작사, 프로듀스 프로듀싱 하죠. 다 하잖아요. 저는 사실 그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었어요. 아 진짜. 네. 마잭의 어떤 단순히 스테이지에서의 무대 매너나 이런 거 말고 그냥 종합적인 뮤지션으로서의 그냥 어떻게 노래랑 춤을 저렇게 하는데 작사 작곡도 저렇게 하지? 라는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가 첫 번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곡도 당연히 너무 관심이 있었고 제가 처음 작곡했던 나이가 15살 때쯤이었던 것 진짜요? 같아요. 예. 뭐 말도 안 되는 퀄리티의 곡이지만 그때부터 피아노 치면서 그때는 제가 미디를 할 줄 몰라서
그 노트 그 음표 노트 있잖아요. 네, 거기에 맞아요.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진짜. 그렇게까지. 그 그리는 것도 처음엔 몰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적고 회사에서 어. 피아노 수업을 잡아주면은 그때 이제 피아노 선생님한테 저 이거 그려왔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거 되나요?라고 하면서 다시 좀 정리하는 것도 배우고. 마디 안에 막 규칙 어기고 막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저는 그냥. 4분의 4박자 정확히 안 네. 들어가 있고 막 이랬겠지 네. 뭐. 근데 뭐 그런 과정까지 거칠 정도로 작곡을 너무 하고 싶어 했었던 사람이어서. 몰랐네. 그거. 근데 심지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곡가 형이랑 만나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냥 오늘 곡을 써서 이걸 어딘가 쓰겠다는 너무 자만인 것 같고 그냥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처음에 작곡을 시작하면 이게 뭐 처음에는 거창하게 내가 트랙 작업 같은 거 할 정도의 수준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네네. 약간 뭐 탑라인 조금 내가 좀 네네. 거들어 보기도 하다가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거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탑라인이며 트랙에 대한 개념이 개념도 없었어요. 없고. 그냥 한 명이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피아노 치면서 하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뭐 원래 그렇게 해도 되긴 네, 하죠. 그렇게 해도 되긴 너무 하죠. 하고 싶어서 엄마한테 졸라서 맥북을 사서 로직을 깔아서 말도 안 되는 거 막 해보고 이러면서 와 너무 재밌다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돼요. 혜찬 씨에게도 그런 시절이 네. 있었군요. 그게 한 10대 중반쯤에. 그러고 나서 데뷔를 하고 이제 저희 팀 곡들을 막 받고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이제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탑라이너와 트래커가 있다. 근데 우리 회사에서 내가 트랙을 쓴다는 거는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SM 내가 아이돌이고 음악 좀 하고 싶은 사람들은 네. 뭐 이제 같은 팀에도 그런 친구들이 많을 텐데 진짜 꿈이잖아요. 맞아요. 꿈이에요, 사실. 내가 진짜 첫 번째 작곡가가 돼서 내 이름이 네. 트래커로 들어가 있다. 그쵸. 예. 근데 어쨌든 노래를 하는 사람이고 제가 어떤 노래를 할 때 잘하는지를 아니까 탑라인을 한번 열심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해서 그때 이제 A&R 형한테 부탁해서 막 안 쓰는 트랙들 좀 받아가지고 거기 탑라인도 해보고 막 그랬었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나는 사실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제가 동해번쩍 서해번쩍 127 갔다가 드림 갔다가 투어 2개 돌고 이런 것만 보이는데 사실은 정말 어찌 보면 아무 짝에도 쓸모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쵸. 예. 그게 저의 제일 순수했던 그 음악에 순수했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순수함을 지금은 잃었나요? 아니요, 지금도 있죠. 네, 지금도 있죠. 할 수만 있다면. 네. 아니 근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 지론 중 하나가 잘 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아주 긴 시간에 내 나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건 절대 안 보여. 그리고 그거를 내가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절대 안 돼. 네. 그냥 그거는 진짜 순수하게 내가 4시간 내서 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하는 맞아요. 거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딱 그 시간이었네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시간을 엄청 쓰고 좋아하지 않는 거에서는 제가 시간을 못 쓰는 성격이에요. 너무 따분해하고 지루하고 이러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완전히 좀 몰입하는 네. 성향이구나. 근데 확실히 음악 쪽에서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타고난 거 자체가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플레이어로서가 아니라 리스너로서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시간을 쓰는 거에 있어서 한 번도 고민한 적도 없고 아쉽다고 생각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이걸로 인해서 또 내가 분명히 배운 게 있을 거야라는 생각하고 제가 이제 드림 에나미디오 앨범 때 이제 제 가사로만 2곡이 실린 적이 있었어요. 막 그랬죠. 그 사실 우리 회사에서 가사 들어가는 것도 되게 이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최고의 작곡가들도 한 줄 들어가기 네.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비딩을 하니까 블라인드 그러니까. 비딩을 하니까 이게 네. 저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NCT 드림의 해찬이니까 조금 베네핏이 있을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 거 아예 없이 블라인드로 이제 들어가니까 그래도 네. 해찬인데 내가 그래도 네. 좀 근데 그럼에도 그 전부터 꾸준히 계속 시안을 제가 냈었어요. 안 되더라도 이때 아니면 내가 언제 가사를 써볼 기회가 있겠냐라는 생각으로 계속 꾸준히 하니까 그 앨범에 이제 2곡이 딱 들어가면서
그때 또 느낀 거죠. 아, 시간 노력은 무조건 해야 된다. 계속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 진짜 이게 여러분 진짜 이 비하인드를 아셔야 되는 게 저도 진짜 탑 작사가들 많이 알거든요. 근데 진짜 한잔 하면은 막 욕이 왜냐면 그게 이 온전히 하나가 다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쵸, 그만큼 너무 정말 최고의 작사가들이 진짜 블라인드로 경쟁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데 심지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앨범에 해찬이 작사한 곡이 뭐 하나 들어가 있다 그게 에게 이거 하나가 들어가 있는 애가 아닌 거죠. 그쵸,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뒤에서. 그래서 멤버들도 되게 좀 축하해 줬었어요. 그때 이제 마크 형도 몇 곡 들어가고 저도 이제 들어간 건데 이게 사실 너무 어려운 걸 멤버들이 다 아니까 되게 잘했다라고 이제 얘기해 줘서 저 오히려 멤버들이 칭찬해 주는 게 좀 제일 기분 좋더라고요. 누가 제일 칭찬 많이 해요? 일단 근데 다 해줘가지고 뭐 특히 뭐 지성이 같은 친구는 와 대단한데 막 이러면서 얘기해줬어. 주변에서 이건 진짜 그냥 사이드로 하는 얘기인데 나만큼이나 그런 음악 작업에 되게 열의가 있는 네. 뭐 동생이나 약간 형들이나 있나요? 저희 팀은 근데 사실 진짜 많아요. 진짜로. 뭐 단순히 얘기하면 마크 형도 뭐 마크 씨는 뭐 워낙에 또 태용이 형도 그렇고 태용 씨는 뭐 워낙에 또 유명하죠. 도영이 형도 솔로 앨범에 이제 그렇네. 맞네요, 하고, 진짜. 저희 팀은 근데 되게 많아요. 근데 약간 그게 좀 분위기도 있나? 그러니까 저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팀만 그런가? 그 아티스트 무슨 수맥 같은 게 흐르나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되게 주고받는 걸 좋아하고 음악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요. 음악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 아니, 전 알잖아요. 흔치 않아요. 네. 그게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 또 그런 분위기를 옆에서 보니까 또 자극받고 내 거 하고 싶어지고 약간 그거에 계속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 막 숙소 살 때 작업할 때 막 옆에서 막 떠들고 있어도 그냥 마이크 켜놓고 녹음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냥 옆에서 그런 분위기 자체가 좀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솔로 앨범 거의 다 이제 여정까지로 가고 있는데 네. 내가 이쯤이면은 뭔가 내가 그래도 쓴 가사, 내가 쓴 곡으로 앨범을 낼 수도 있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약간 그 계기가 있나요, 혹시? 아니면 어떤 그 시기? 사실 디지 형이랑 곡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었어요. 더 왜냐면은 저 혼자서 곡을 쓰면은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형이 옆에서 가이드를 해주고 좀 아쉬운 거 있으면 형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거 괜찮은데 너 이거 가도 돼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형이랑 하면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근데 사실 생각해놨던 곡이 몇 개 있었어요 형이랑 쓴 것 중에. 근데 사실 다 뺐어요 제가 아예. 왜냐면 이게 사실 곡을 쓰는 가수라는 게 타이틀로 사실 되게 멋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곡이 정답이 아닐 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되게 예를 들면 A라는 곡은 제가 썼고 B라는 곡은 정말 다른 작가 형들이 다 쓴 곡인데 둘이 놓고 봤을 때 B 곡이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좋은 음악을 생각했을 때 A가 아쉬우면 저는 A가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내가 쓴 내 인생 곡이고 내가 봤을 때 최고의 곡인데 사실 되게 좋아하는 곡이에요. 아직도 들어요. 전 제가 쓴 곡을. 근데 딱 이 앨범에 들어갈 곡들을 다 받고 들었을 때는 사실 디지 형이 써준 곡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곡도 디지 형이랑 같이 쓴 곡이거든요. 근데 굳이 안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근데 그건 했었어요. 좀 신기하다. 왜냐면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가 아니라면 사실 그 차이를 나만 아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뭐 A&R 팀도 사실 뭐 설득하려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우기면 우길 수도 있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런데 굳이 내가 공동 작업한 거가 너무 정말 아주 밑바닥에서 생각하자면 크레딧도 아깝고 약간 내가 그래도 딱 했을 때 이거 뭐 제가 뭐 언제 작곡한 곡인데요. 이게 또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가사도 시야는 거의 대부분 다 냈어요 제가. 그러니까 실제는 더 그랬을 것 같은 거야 저도. 근데 느낌이. 다 했는데 제가 A&R 형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 담당 A&R 형한테 형이 먼저 물었어요. 가사 다 본인 거 쓸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저는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그래서 슈비 한 곡 딱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너무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셀프 크리티컬한 거 아니에요? 약간 내 스스로 비판 의식이 좀 센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앨범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만족할 만한 앨범. 그래서 명반이 나왔다. 그쵸. 저는 근데 진짜 명반이라고 생각해요. 네. 너무 이게 좋아. 너무 이게 좋아. 제가 실제로 이제 했던 얘기인데 저는 이 앨범에 대해서 물론 저에 대해선 겸손해야 되는데 이 앨범에 대해선 겸손하고 싶지 않은 게 너무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셨는데 이 결과물을 내가 자랑하지 않으면은 이 앨범을 제가 깎아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에 대해서는 겸손해도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서 오, 멋진 말이다. 네, 저는 딱 쇼츠로 명반이라고 따야 되는 생각합니다. 건 딱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그거 진짜 너무 알 것 같아. 내 능력에 대해서 내가 뭐 자신감은 있어도 자만심을 갖는 건 아니지만 네. 다 같이 만든 이 앨범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울 이유는 없죠. 네. 오히려 자랑스러워할 만하죠. 저는 디즈니 형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팬으로서 저는 이 음악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맞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이따가 뭐 원래는 내가 진짜 기회가 된다면 앨범 나오기 전에 네. 무슨 음감회에서 해찬 씨랑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곡 들었으면 너무 좋겠지만 네. 약간 오늘 컨셉이 뒤늦은 음감회 네. 약간 그거 있잖아요.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좀 느낌 바뀌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당시에 맞아요. 나왔을 때 막 방금 마스터링 끝난 거 들으면 왜 모든 게 다 좋게 들리다가도 네. 지나고 나면은 별로라든지 혹은 반대인 경우. 네. 그러니까 오늘 약간 그런 거 잠깐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저는 디즈 씨 음악을 되게 오래 들었고 알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이 뭐 세이 씨라든지 다양한 아티스트랑 작업한 결과물도 내가 알고. 네. 근데 이 앨범은 디즈가 그러니까 작곡가로서 주도했다고 하더라도 해찬과 만들지 않았으면 절대 나오지 않는 앨범이에요. 네. 그 느낌이, 그 네. 느낌과 그 완성도가 다른 DJ 음악과 너무 또 달라서 제가 사실 그 점이 좀 재밌다고 생각하는 포인트이기도 해요. 네. 예, 그래서 좀 그런 얘기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노래 좀 들어볼까요? 네, 좋죠.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예, 그래서 오늘 이 스피커는 캐프죠? 예, 캐프의 뮤오라는 이제 올인원으로 그냥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 네네. 제품인데 와 진짜 새삼스럽다. 바로 이 앨범입니다. 테이스트. 나의 취향을 여러분들께 보여주기. 맞습니다. 네. 라는 의욕이 담긴 그 당시 약간 이 음악을 처음 데모 때부터 해서 만들어 갔던 그 과정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네네. 기억을 떠올려 주시면 돼요. 네네, 예, 좋습니다. 예, 예.